지금까지는 이제 중년 남성들에 대해서 사회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어떤 사회 안전망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면 부에서는 다뤄보고자 합니다. 만약에 어떤 중년 남성이 안타까운 선택으로 자살로 사망한다고 하면 그 주변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를 안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 극단적인 선택은 본인뿐만이 아니라 유가족 그리고 주변인에게도 주는 파급 효과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 자살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 문제가 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중년 남성을 그리고 중년 남성의 자살을 이기적이고 책임감이 없는 도의를 저버린 행위로 볼 때 그런 사회적 낙인은 당연히 유가족에게도 그 사실을 은폐하고 숨기려 하는 그런 상황을 유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향 때문에 결국에는 슬픔을 위로받고 그 심리적인 고통을 극복하는 과정을 겪기가 힘들어진다고 보여집니다. 숨기고 감춰야 하기 때문에 정말 슬프고 위로받아야 하는 치유 과정을 거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회적 낙인의 문제는 이것이 개선되어야 하는 이유는 중년 남성에게 어떤 자기 낙인으로 내재화돼서 자책하고 도움을 받지 못하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유가족에게도 또 하나의 상처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가족의 치유를 위해서도 저희는 사회적 낙인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무능력하고 이기적이고 부도덕하고 책임감이 없어서 가족을 떠난 게 아니라 힘들고 너무나 아팠기 때문에 가족을 저버린 그 상황을 그 죽음을 병리학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저희 모두가 이건 소통의 문제고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무슨 말씀입니다. 진짜 애도가 방해받을 수 없는 상황을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남편이자 아들이자 또 아버지이기도 한 중년 남성이 또 자살로 사망할 때 또 가족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또 클 수밖에 없을 상황인데 안종도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 자살은 어떻게 보면 한 개인의 선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한 개인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이 몰락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가정뿐만 아니라 아주 친하게 지내던 친구라든지 친척이라든지 많은 사람에게 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런 절대 개인의 어떤 선택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그 잘못된 그런 병리 현상이다 이렇게 봐서 우리가 이런 선택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가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이제 줄이는데 우리가 모든 그 자원을 쏟아부어야 될 그런 처지입니다. 예, 맞습니다. 좀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우리나라 자살예방법 3조에도 자살 위기에 처한 국민은 이제 국가와 사회에 구조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이제 권리 개념을 서술하기도 하고, 일본의 자살예방법 1조는 아예 이제 자살을 내몰린 죽음으로 이제 정의하면서 사회가 구조할 책임이 있다는 걸 언급해서 이걸 좀 사회적 문제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저희가 좀 더 이제 많은 대책을 가져갈 수 있고 힘든 분들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위기에 빠진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구할 수 있을지, 어떻게 또 대처해야 될지를 같이 좀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이제 위기가 예측되는 중년 남성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먼저 안종도 센터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우리가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주 세세한 여러 다양한 그런 것들을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보건복지부라든지 또 우리 의료계에서도 많은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도 관심을 가진 주제고요. 저는 조금 더 큰 틀의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가 아무래도 사회 안전망 이런 것들이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선진국의 수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최근에 이제 거론되고 있는 것이 이제 기본소득 문제하고 전국민 고용보험제 이것이 이제 나오는데, 특히 기본소득은 최근에 제1야당이 새로 이제 정강정책의 일호로 나와서 더 관심을 끌은 문제인데요.
저는 이 기본소득이나 전국민 고용보험을 동시에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장 급히 이루어져야 될 것은 오히려 전국민 고용보험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한 번 일자리를 잃으면 다시 그 일자리를 다시 구하기가 매우 힘든 그런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환경이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더더욱 그것이 더 심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그런 사회 분위기하고 그런 제도 발굴에 우리가 나서야 되고, 그 기간까지는 우리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통해서 지금 현재 고용보험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분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라든지 특수고용노동자라든지 거기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매우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나마 자기가 어떤 그런 위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더 장기적으로는 기본소득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최소한의 생활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특히 저소득층, 자살을 하시는 부분의 대다수가 경제하고 관련이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저소득층의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일자리를 더 창출하는, 우리가 4차 산업혁명뿐만 아니라 다른 일자리들, 소위 지금의 50대, 60대들이 일할 수 있는, 근데 상당히 그 부분은 민간 부분에서는 당장으로는 상당히 좀 이 일자리 창출이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공부문 일자리, 좀 국가가 좀 나서서 50대, 60대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냐. 최근에 이 노인들의 일자리가 조금 늘고 있는데 너무나 실질적으로 이 소득하고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어떤 그런 일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일자리를 조금 더 한 단계 끌어올리는 일자리를 50대, 60대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1990년대 후반에 이제 북유럽, 지금은 행복한 국가의 대명사인 나라들도 자살률이 지금의 저희보다도 높았는데, 그걸 계기로 이렇게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가고 또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더 좀 살만한 사회로 바뀌는 과정을 통해서 자살률을 절반 이하로 낮춘 바 있습니다. 이런 정책적 방향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순태 교수님께서도 우리나라 중년 남성에 대해서 지금 필요한 것들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중요한 정책의 필요성을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커뮤니케이션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정도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이 중년 남성이 느끼는 남편으로서, 아들로서, 아버지로서, 그리고 조직의 일꾼으로서 느끼는 그 힘겨움 속에 자신의 힘든 어려움을 숨기지 말고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는 인식 개선을 저희가 시키고 도와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해외에서도 중년 남성 대상의 자살 캠페인이 많이 있었고, 미국의 맨테라피 이런 경우도 굉장히 성공적이어서 호주판 맨테라피로 이어졌는데,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남성적인 게 무엇인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남성적이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정하고, 용감하게 인정하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고, 그리고 위기 관리를 성공적으로 하는 일이다라고 역설하면서 굉장히 큰 호응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저희가 인식 개선을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이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도움을 받는 것이 유약하고 약하고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용기 있게 우리가 느끼는 것들, 그들이 느끼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지혜롭게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그려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가부장적인 권위주의, 그리고 요즘 양성평등 정서가 강화되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 남성에게 어느 나라 남성보다 더 필요한 인식의 변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를 통해서 이런 사회적 낙인이 자기 낙인으로, 자책하게 되는 자기 낙인으로 내줘야 되는 걸 저희가 막아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남편 괜찮아, 아들 괜찮아, 아버지 아들 괜찮아, 남편 괜찮아, 또 뭐가 있죠? 부장님, 과장님 괜찮아, 이런 관심과 대화가 중요하고, 대화법을 알려주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족에게 받을 수 있는 정서적 지지와 함께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 중년 남성들이 어색해하고 감정 표현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아주 쉽게 어떻게 대화하고 어떻게 편안하게 표현하는지를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중년 여성이지만, 중년 여성과 남성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중년 여성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유연하다고 하죠. 그런데 중년 남성들이 그것을 훨씬 더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다가가기보다는 누군가 다가와 주기를 바라는 주체이고 그런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회적 연결망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적어지고 좁아지는 그 연결망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일상에서 이 소셜미디어를 굉장히 많이 쓰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이런 것들도 유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저희 한국 문화적인 차원에서 자기 통제, 자기 성찰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요. 장점이 많습니다. 자기 성찰, 자기 통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끈기 있게 노력하는 그러한 생활을 이어나가고 그런 장점이 있기도 하지만 이 자기 통제를 강조한 이 문화적인 가치 때문에 뭔가 스스로 해야 한다라는 강박감, 책임감 때문에 시의적인 치료와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걸 저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덴마크의 자살 예방 캠페인을 보니까 바이킹들이잖아요, 조상들이. 그래서 이만한 바이킹이 만화로 나와가지고 사실은 그런 중년 남성의 바이킹 같은 체격의 사람도 사실 슬플 수 있고 이걸 말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걸 유머 있게 묘사한 만화를 보면서 그 나라나 우리나 참 40, 50대의 어려움은 비슷한 것도 많구나 하고 생각이 들었는데 커뮤니케이션의 좋은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꼭 이 말씀은 전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두 분께 좀 청해 듣고 싶습니다. 센터장님. 저는 이제 우리 조금 전에 안 교수님께서 소통의 중요성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상당히 이제 소통을 직업적으로 하는 그런 오랜 언론인 생활을 했는데 저는 이제 소통의 정의를 우리가 쌍방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통은 제가 관심이다 혹은 소통은 역지사지다 소통은 사랑이다 소통은 눈높이다 소통은 공감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년 남성이 가지고 있는 그런 현실에 대한 공감, 관심, 사랑 이것들이 가정에서도는 물론이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다른 여성이 혹은 또 다른 연령대의 사람들이 또 다른 직업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때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이 그 가정에서 혹은 사회에서 역시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주위에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아마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겼다가도 다시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잘 소통하는 사회냐 이것이 달리다. 소통을 제대로 한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끔 사회복지제도나 사회안전망이나 제도라든지 이런 걸 갖출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소통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수태 교수님께서도 마지막 말씀을. 네, 연결해서 제가 몇 말씀 드리면 우리 남편, 우리 아버지, 우리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한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어떤 책임이 없는 도의를 어긴 이런 집단으로 중년 남성을 바라볼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될 수 있고 우리 남편이 될 수가 있고 우리 부장님, 과장님이 될 수 있는 그들의 아픔을 이해할 때 그러면 제가 드리고자 했던 그 핵심 내용인 책임이 없고 이기적이어서 사람들을 버리고 떠난 게 아니라 정말 힘들고 아팠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우리 좀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거기서 우리가 시작을 함께 하면 큰 변화가 결국에는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두 분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참 우리 사회 중년 남성들 정말 열심히 일해왔는데 때로 아픔이 있고 또 위기에 빠지는 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 우리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그 모든 선이 끊어지고 점이 됐을 때 절망에 빠진 사람은 자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관심을 가지고 주변에서 이 점을 선으로 복원시킨다면 저희가 좀 더 살만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두 분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중앙자살예방센터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중년 남성을 위한 다양한 자살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과 자살 예방 주간을 맞이하여 공익 광고 다움 대신 도움을 말하세요 편을 손현주 님이 출연해서 9월 한 달간 집중 홍보합니다. 자살 예방 칼럼 특집 시리즈를 3주 연속 내고 중앙자살예방센터의 네이버 토스트를 통해 발행합니다. 더불어 같이 만드는 대한민국 중년 남성 응원 영상 이벤트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자살예방센터 홈페이지와 네이버 포스트, 페이스북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